안녕하세요. 엘리코나TV입니다. 전기차는 다양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이 없으며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토크감은 짜릿한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매력들과 견줄만한 매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생제동인데요. 회생제동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엑셀을 밟으면 배터리에 있는 전기에너지로 모터 속 회전체를 돌려 운동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모터 속 회전체는 역회전하게 되고, 그 힘을 이용해 전기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게 되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배터리의 충전함과 동시에 제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생제동은 대략 1960년대부터 만들어졌으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적용되기 훨씬 전에 기차나 지하철에 이미 적용되어 온 기술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을 탈 때도 과속 단속 카메라나 정차 신호 시 탄력 주행과 퓨얼컷 주행으로 연비 늘리는 재미를 좋아했던 저에게 회생제동은 전기차를 타는 동안 게임과 같은 즐거운 요소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1년 넘게 타고 있다 보니 이제는 회생제동 단계별 감속되는 정도가 몸에 완전히 익어서 브레이크를 즉각 밟아야 하는 감속 외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제동 패들로 단계를 조절해가며 감속도 하고 충전도 하고 즐거움도 느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생제동이 작동할 때마다 주행 가는 거리가 1에서 2km 정도 늘어나는 건 그때그때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전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타는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0단계에서 3단계의 회전제동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회상량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이 전비에 얼마나 변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생제동의 회생량을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일정 길이 이상의 같은 코스를 회생제동 단계별로 설정하고 돌아볼까도 했는데, 매번 도로 위 차량들도 다르고 신호가 걸리는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쭉 달리면서 단계별로 측정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고속도로라고 쭉 평지와 직선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번쩍하고 든 생각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해서 측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회생제동의 개입이 전혀 없이 쭉 엑셀을 밟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회생제동 단계별로 측정해보면 각각 측정값이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찾다 보니 한백산 만항제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다 싶어서 꼼꼼히 검색을 해봤는데, 이곳 역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여서 특정 중간중간에 만날 수 있는 앞뒤 차량이 변수가 될 것 같아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을 찾던 중에 화천에 있는 조경철 천문대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높이도 적당하고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으며 꾸준히 올라가는 언덕길이라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오후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측정 방법은 조경철 천문대 정상에서 4.4km 떨어진 아래에서 회생제동 각 단계별로 세팅을 하고 올라가서 연비 및 주행 가는 거리 감소, 배터리 감소량을 측정하고 그 단계 그대로 내려와서 회생제동으로 인해 얼마나 주행 가는 거리와 배터리 충전량이 늘어났는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코스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포장이 거의 90% 이상 된 아스팔트 도로이며, 살짝 비포장 평지 길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적절한 코너도 있고, 차량은 2대 정도 교영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에어컨도 끄고 창문을 살짝 열고 올라갔는데,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 무엇보다도 조경철 천문대가 있는 정상의 뷰가 끝내주게 좋더라고요. 자세한 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먼저 회생제동 3단계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중간에 회생제동이 개입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전비나 배터리 사용량은 4번 모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기차 역시 이런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전비는 극악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화천까지 오는 평균 전비는 8km 정도가 나왔는데 연비 리셋을 하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자마자 2에서 3km로 떨어지더니 절반 이상 올라갔을 때는 1km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1km대 전비가 나오더라도 내려올 때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1단계열을 놓고 올라가는 내연기관의 엔진 소음 없이 스르륵 올라가는 전기차의 맛이 별미였습니다. 그렇게 4.3km 어필을 하고 정상에 도착해서 계기판에 측정된 전비는 1.6km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시작 지점 368km에서 정상 339km로 29km가 줄어들었고 배터리 용량은 67%에서 63%로 총 4%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는 64kWh이며 이의 4%는 2.56kWh입니다. 여기에 전비인 1.6km를 곱하면 약 4.1km가 나오니 꽤 정확한 수치입니다. 실제 주행거리 대비 주행 가는 거리 감소를 보면 정상을 올라오는 동안 약 6.7배의 연료를 더 소모한 셈입니다. 자, 그럼 회생제동 3단계로 다운힐을 해보며 얼마만큼 배터리가 충전될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연비 게이지를 다시 리셋하고 출발합니다. 우선 회생제동 3단계로 가보니 천문대 정상 부분에 꽤나 가파른 언덕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량을 떠나서 가파른 내리막길은 3단계가 필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회생제동이 시작되면서 계기판에 나타나는 주행 가는 거리는 쭉쭉쭉쭉 끊임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전비는 999km로 거의 고정입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의 전기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렇게 다시 처음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정상 340km에서 도착 지점 351km로 11km가 늘어났으며 배터리는 63%에서 65%로 총 2% 늘어났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로 보면 약 38% 회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터리로 보면 67%에서 천문대를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2%밖에 쓰지 않은 셈입니다. 64kWh의 2%는 1.28kWh이며 왕복 8.6km를 1.28kWh로 움직였으니 약 6.7km 전비가 나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수치입니다. 자, 이 과정을 3번 더 반복하면서 남은 회생제동 2단계, 1단계, 0단계를 모두 측정해서 회생제동 단계별 회생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면 지겨우실 테니 우선 큰 변수가 없었던 어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비는 평균 1.57km로 거의 동일했으며 배터리 사용량도 4%로 4단계 모두 동일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감소도 평균 24.25km 감소하여 회생제동 3단계인 처음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아마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 길이 적응되면서 2단계, 1단계, 0단계는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다운힐에서 측정한 회생제동 2단계, 1단계, 0단계의 결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실험을 하기 전에는 회생제동 단계가 줄어들면서 모터에 의한 회생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브레이크에서 오는 회생제동이 더 강해진다고 해도 회생제동 3단계가 가장 회생량이 많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단계는 3단계가 아닌 1단계로 약 50%의 회생이 발생했습니다. 올라갈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2km가 줄어들었으나 내려올 때 11km가 회생되면서 절반의 주행 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회생제동 3단계와 1단계가 각 11km 늘어났고 2단계와 0단계가 각 9km 늘어났습니다. 특히 2단계와 0단계는
회생량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 0.1%밖에 오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각 단계의 주행 가능 거리에는 평균 10km가 늘어났으며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41.57%가 회생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준비하기 전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회생 제동으로 약 40% 정도의 연비 향상이 된다는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그 자료의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실험을 통해 또 하나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덕을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적게 쓰는 3단계와 거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없었던 0단계는 약 1% 정도 회생량의 차이가 났지만 운전의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0단계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치환하면 엔진 브레이크 없이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언덕을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4km 정도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어서 발목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부담스러운 운전이었습니다. 가장 회생량이 좋았던 1단계 역시 0단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왔었는데요. 만약 지속적으로 언덕을 내려가는 운전을 해야 하신다면 꼭 회생제동 3단계로 세팅해 놓고 운전하시길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제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차가 알아서 적절한 회생제동을 해주는 오토로 세팅을 해놓고 다니시는 것이 가장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극단적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지 않은 일반 도로 주행 시에는 회생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높은 단계로 다니시는 것보다 회생제동으로 줄어든 속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엑셀을 더 세게 밟아서 회생된 40%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전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철 천문대 처음 가봤는데요. 올라가는 길도 이쁘고 정상에서 본 풍경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날 좋은 날 별을 보고 와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었던 날도 날씨가 너무 좋았고 구름도 아주 느낌 있게 떠 있어서 이쁜 빛 내림도 잘 감상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가볼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나름의 실험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일레코나 TV가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